외식호기 가족의 평화를 위해 비장한 심정으로 걸음을 옮기는 설채연 전문가. 저 집 꽤 심각하니까 조심하라.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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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귀여워라. 냄새 맡을 거야? 장난감. 나와. 들어와. 들어와. 빨리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아, 너네 너무 귀엽잖아. 들어갈까? 나 좋아서 그래, 싫어서 그래? 한번 제가 잠깐 앉아볼게요. 서 있으면 애들이 불안해하니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 얘가 오늘의 문제아이죠? 나 아닌데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이 친구가 엄마 강아지. 엄마 강아지. 아이고 선생님. 아유 왜 이제 오셨어? 우리 딸내미 좀 이거 잘 부탁해요. 넌 이렇게 착하고 얌전한데 애들 교육 어떻게 시킨 거야? 어떤 아이들인지 알 것 같아요. 이름에서도 보여요. 이 친구의 이름만 뭔가 행동과 연관되어 있는 이름이죠. 코기 그리고 타코. 이거는 뭐 행동과 연관되어 있는 이름이 아닌데 촐랑이만 뭔가 행동과 연관된 이름이잖아요. 이랬다는 건 얘는 어렸을 때부터 촐랑거렸다는 거예요. 그죠? 역시 예리한 관찰력의 명탐정 설로. 촐랑이가 어릴 때는 좀 유별났다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심각해서요. 대체 왜 그런지 속마음 좀 알려주세요. 촐랑이가 이렇게 안으려고 그러면 네. 으르렁대면서 만약에 코기가 보이면 코기를 보면서 해요. 저 도망가는 거 봐. 딸 촐랑이의 소리에 구석으로 냅다 자동 피신하는 어미견 코기. 아 다시 봐도 짠합니다. 근데 이게 아기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아기 때는 되게 잘 지냈거든요. 엄마 잘 따르고. 네. 그래서 얘는 엄마랑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엄마를 만만하게 보는 건지 어머님이 한번 살짝 만져보시겠어요? 첫째 따님이 안으면 어때요? 똑같아요? 왜 이랬는데? 이놈 자식. 와 이건 거의 완전 그냥 반사인데 반사? 아 설쌤 이 녀석 버릇 단단히 고쳐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또 왜 그러는 거니? 봐야 될 것 같아요. 촐랑이는 옷을 입히거나 안아 올리거나 몸에 손을 댔을 때마다 어미견 코기를 향해 공격성을 보여왔는데요. 당황스러워하는 표정? 둘 다 긴장했네. 특히 코기는 되게 긴장한 것 같거든요. 항상 저래요. 네 맨날 저래요. 한번 가자. 줄을 매는 고비만 넘으면 신나게 뛰곤 했었죠. 언제나 저렇게 하세요, 산책은? 저도 뛰는 거 좋아하고 촐랑이도 뛰는 거 좋아해서 네. 전 나가자마자 뛰어요. 촐랑이 같은 아이들은 저런 걸 해줘야 돼요. 대신에 뭐 하나만 더 한다고 하면 줄이 느슨한 상태에서 같이 뛰는 연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보호자랑 보조를 맞춰서. 팽팽하게 하지 말고. 네. 산책 후 또 돌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줄을 벗고 발을 닦아야 했기 때문이죠. 발 같은 건 잘 닦네요. 막상 발을 닦을 땐 시원하게 잘 닦았던 촐랑이. 그 속을 알 수가 없었는데요. 안으려 하면 싫어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가오고. 촐랑이의 행동이 언제부터 그랬어요? 저렇게 으르렁대. 예. 10월 달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 지금 나이는요? 지금 5월 달이 1년이었으니까 14개월. 1년하고 3개월 지났어요. 1년 3개월. 그러면은 작년 그렇네. 딱 자기 성격 보일 때부터 사춘기 시기 딱 들어와서 개춘기 들어와서 자기 성격 보일 때부터 지금 그러는 거네. 오케이. 예? 개충기요? 개들에게도 사춘기가 있나요? 강아지들의 7개월 때라고 하면 사람으로 비교하면 언제일까요? 4살? 성숙기, 사춘기.
성성숙기고 그때가 사춘기고 사실 다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있어요. 네. 항상 한 14살 정도, 15살 정도에 부모님한테 엄청 반항하던 시기. 그 시기가 딱 촐랑이가 코기한테 뭔가 반항하고 공격성을 보이던 그 시기일 거예요. 개춘기 시기에는 행동이 차근차근히 변하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변하면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성성숙 시기에 호르몬이 달라지면서 성격과 행동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춘기 때 오히려 혼내거나 잘못된 보호자의 대응이 있으면 더 엇나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때 옳지 않은 잘못된 체벌이나 보호자의 잘못된 대응들은 오히려 나쁜 습관과 잘못된 행동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한 7, 8개월,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늦게 한 10에서 1년 사이에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끝나는 시기는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앉는 것과 안 좋은 기억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싸웠다라고 했는데 싸웠을 때 어떻게 말리셨어요? 얘만 안았어. 얘를 무조건 안았던 거. 안고 일어났어 이렇게. 촐랑이를. 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종료되긴 하니까. 안으면 촐랑이 반응이 어땠어요? 어렸을 땐 그러다 말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안았죠. 그래야 상황이 종료되니까. 네네. 근데 어느샌가부터 안으면 더 난리 나니까 앉지도 못하고 싸우면 이제 저희도 뒤로 빠지는 거예요. 끝날 이거 때까지. 같은데? 끝날 때까지 빠졌어요.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기도 뭔가 불만이 있어서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촐랑이만 계속 안으면 그 상황이 좋은 기억이 남을 수가 없어요. 특히 어렸을 때잖아요.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앉는 상황 자체가 되게 싸움이란 안 좋은 것과 연관되고 그게 항상 콕이랑 연관이 되니까 이제 앉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으르렁거릴 수가 있고 예민한 개춘기 때 코기와 문제가 있을 시 늘 촐랑이만 안아 올렸던 게 나쁜 기억이 되어버렸네요. 아유 콕이 불쌍해. 촐랑이를 피해 숨던 중 자주 조는 모습을 보인 코기. 이 와중에 왜 조는 거죠? 갑자기 졸린 척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코기 입장에서는 되게 좀 스트레스 시그널이고 얼마나 싫었으면 배운 거죠. 항상 저 뒤에 싸움이 일어났죠. 네. 그러니까 코기는 으르렁 소리만 나도 약간 평화주의자인 거죠. 그냥 처음부터 싸움을 내고 싶지 않다라고 하고 자기가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서만 봐도 코기가 되게 유순해 보이고 근데 만약에 코기 성격이 촐랑이랑 비슷했으면 지금 피 많이 터졌을 거예요. 언제 싸울지 몰라 아슬아슬했던 집안. 그동안 코기 덕에 싸움을 피할 수 있었지만 최근엔 코기도 가만히 있질 않았는데요.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둘의 관계. 모녀 사이기에 보호자는 더 속상해했는데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네, 맞아요. 엄마고 자식들이니까 그 엄마는 또 모성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건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성애는 젖을 떼는 순간 거의 없어져요. 그리고 얘네들도 강아지가 존경심이나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존경심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반항을 하고 그러는데 강아지들은 원래 자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헤어지고도 남은 시간이에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헤어지고 남을 시간인데 이 웰시코기 모녀지간을 인간이 아닌 동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이제 촐랑이 같은 성격을 가진 아이한테는 같이 사는데 귀찮은 존재예요. 같이 사는데 내 자원을 나눠 먹고 내가 내 거 가져갈까 봐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그동안 잘못 이해해온 촐랑이의 행동. 다른 반려견들 밥까지 모두 욕심을 내고 식사 시간마다 먹지도 않을 밥을 지키고선 이 행동들이 욕심이나 어미견을 구박하려는 것이 아닌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저거 다견 가구의 가장 기본이에요.
밥 저렇게 놓으면 절대 안 돼요. 저렇게 놓음으로써 얘네들은 알게 모르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부터 계속 한정된 자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공간, 먹을 거, 보호자분들의 사랑 이런 건 한정되어 있는데 얘네 셋이 그걸 나눠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약한 코기를 따로 챙겨줬던 이 방법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싶지 않아도 남이 저걸 가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먹고 싶은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 괜히 심술 부리는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요. 그동안 해온 방법이 오히려 경쟁을 부추겼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하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얘네 셋이 보호자분들 없을 때 싸운 거 같은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죠. 아니, 없었어. 피가 났다거나 아니면 상처가 났다거나. 실제로 보호자가 없을 땐 다른 모습인 코기와 촐랑이. 잘 논다. 되게 잘 놀아요. 그러니까요. 보호자님들 지금 웃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아까 저렇게 강아지들 잘 노는 상황은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보호자가 관심 없을 때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보호자분들 안 계시면 이 셋 되게 잘 지낼 거예요. 아하, 오늘의 고민 이렇게 해결되나요? 오히려 보호자분들이 지금 얘네들이 뭔가 오해할 만한 요소를 계속 넣는 거예요. 존경의 개념이 없는 녀석들에게 엄마 코기 위주로 간식을 챙겨주고 촐랑이가 잘못했을 때도 코기를 방에 격리시킨 것. 이 모두가 문제를 키운 방법이었다네요. 강아지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상황을 약간 눈치 게임 하듯이 받아들여요. 코기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가족들이 촐랑이한테만 관심을 보여주네. 계속 이제 자기 혼자서 도망가고 외로워지고 좀 불쌍해요. 코기는 전 지금 보면 너무 눈치를 많이 봐서 코기도 눈치를 보면서 계속 생활하고 있고 촐랑이 입장에서도 이런 생활이 그렇게 막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요. 예민하니까. 근데 사실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건데 다른 강아지랑만 같이 안 살고 한정된 자원을 나눠 가지지만 않으면 촐랑이는 문제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개 다 안 되잖아요. 촐랑이도 있어야 되고 보호자분들도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호자분들 역할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세 마리를 키우면서 산책은 물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 돌봐온 가족.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문제를 키워온 지난날. 설쌤의 조언이 더욱 뼈저리게 다가오는데요. 무엇보다 촐랑이뿐 아니라 특히 첫 반려견이자 몸이 약한 코기한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처음 저희가 키우는 거고 또 아이가 이제 조금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신경 쓰이고. 어디 아픈 데도 있었어요? 얘가 이제 데리고 왔는데 병원에 가자마자 이제 심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픈 자식한테 더 마음이 쓰이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 되니까요. 우리 보호자님 눈물 뚝. 그리고 심장이 아프단 말에 설채연 전문가가 코기를 살펴보는데요. 앞으로의 솔루션 교육을 위해서라도 건강 체크는 필수. 코가 괜찮은 거지? 한 1년에 몇 번이나 과호 보고 막 파래지고 그랬어요.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아, 그래요? 했어요. 요즘은요? 요즘도 그렇게 해요. 주로 언제 그래요? 촐랑이랑 싸우고. 촐랑이. 그러면 교육 더 열심히 해야 돼. 촐랑이가 우리 코기를 흥분되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네. 코기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걱정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성공해야 하는 이번 솔루션. 선생님 잘해 주실 수 있죠? 믿습니다.
촐랑이 같은 경우에는 성성숙 시기에 엄마에게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됐고 그때 보호자의 반응, 촐랑이를 안아들었던 안 좋은 기억들이 계속해서 습관화가 되면서 그것을 코기한테 그런 공격성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세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의 어느 정도의 규칙은 만들어 놓은 상태였는데 오히려 보호자분들께서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계속 뒤엎으려고 하고 있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질투를 받으면서 가장 유순한 존재인 코기한테 계속해서 화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화풀이 상대로 보는 촐랑이의 잘못된 습관 개선. 그 첫 번째 교육 시작합니다. 먼저 안전문을 활용한 교육인데요. 안전문은 개별 생활이 필요한 박연 가정의 필수 아이템. 그러니 반려견 수에 맞춰 방마다 설치하면 좋겠죠? 이 촐랑이 같은 경우에는 질투심도 있고 보호자와의 애착 관계가 상당히 강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혼자 있게 되는 게 보호자와 떨어져서 고립되는 게 되게 큰 체벌 중에 하나예요, 사실. 예를 들어서 만지고 있는데 옆에서 콕이 지나간다고 으르렁거린다. 그러면 바로 안아서 방에 두고 2분. 길게 놔두면 안 돼요? 네. 길게 놔둘 필요 없어요. 타이밍이 진짜 중요해요. 아유 이제 안 만져도 으르렁대네 우리 딸. 어? 이렇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을 때 바로 해야 돼요. 네, 갈게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고 그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무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유용한 훈육법인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고립되는 공간은 무서운 공간이 아니라 원래 내가 좋아하던 공간이 돼야 돼요. 이 생각의 방 교육의 주 목표는 무서움을 주는 게 아니라 너가 이런 행동을 하면 보호자와 떨어지게 돼 라는 걸 알려주는 목적이에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으르렁댄 후 혼자 있게 된 촐랑이. 어떤 행동이 잘못된 건지 깨달았을까요? 다시 이제 열어줄게요. 2, 3분 지났으니까. 방에서 나온 촐랑이. 포기를 보고도 무사히 지나칩니다. 어우, 그럼요. 한 번에 될 순 없죠. 이럴 땐 아무 말 없이 또다시 방으로 직행. 나도 모르게 한 거라고. 이거 안 해, 이놈들. 참고로 이 교육은 24시간 규칙적으로 시행하면 효과가 더 좋다는데요. 보호자의 인내심도 필요한 거죠. 특히 이런 공격성이나 잘못된 행동을 처음에 교육을 할 때는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속어 격발이라고 해요. 되던 게 안 되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원래 하던 행동을 더 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 줄어들어요. 이 시기를 이겨내지 못하면은 문제 행동이 줄어들진 않아요. 그럼요. 3살 버릇 여든 간다는데 쉬울 리가 있나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이유 없이 엄마를 보며 화내던 그 고약한 습관도 차차 나아지겠죠?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안기는 것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코기를 공격했던 문제를 개선해 보기로 했는데요. 만지면 으르렁거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자기 방에. 안전을 위해 코기와 타코는 방으로 들여보낸 후 진행했습니다. 앉는 단계를 조금씩 쪼개서 안겼을 때 간식을 주는 연습을 좀 할 거예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촐랑이의 나쁜 습관 개선 두 번째 교육. 이름하야 안아줘요. 다시 한 번. 한 사람이 촐랑이를 안으면 다른 사람이 간식을 보상. 2인 1조가 되어 진행하는데요. 촐랑?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으르렁댈 때 간식을 줘도 되나요? 으르렁거려서 간식을 주는 게 아니라 앉는 걸 할 때 간식을 주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1단계에선 앉는 같이 것과 던져주면? 간식을 연결하는 게 옳지. 중요하다고 합니다. 조금 더 들어볼게요. 잘했어.
내려주세요. 2단계. 이번엔 안아서 들어보기까지 하는데요. 저요. 지금 이 잘했어라는 단어를 벌써 되게 좋은 단어로 인식을 했어요. 잘하면 초고속 패스. 벌써 3단계인데요. 야, 근데 이 녀석 이전과는 달리 줄을 맬 때도 승질내지 않고 잘 참고 있는데요. 줄까지 매는 걸 보니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야, 우리 콕이었구나. 함께 지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인 만큼 콕이도 꼭 참여해야죠. 콕이 조금만 더 안고 계세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반려견을 한 마리씩 맡아 안전을 확보한 뒤 안아줘요 교육 3단계 들어갑니다. 제가 간단하게 룰 하나만 정해드릴게요. 아까처럼 앉은 상태에서 안고 간식 3개 주고 다시 내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있을 땐 안 줄 거예요. 드디어 녀석을 안아 들어보는데요. 아우 살벌해라. 이럴 땐 툭 치고 간식 주기. 얘 지금 딱 어떤 상황이냐면 그동안의 습관으로 인해서 안았을 때 안 좋은 기억이 팍 떠올라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간식 먹은 게 있으니까 금방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냥 파블로프의 개예요. 그냥 벨소리만 나면 애들이 침 흘리잖아요. 안고 마시는 거 주고 안고 마시는 거 주면 나중에 안으면 침 흘리는 거예요. 안는 것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연결이 되니까 싫어했던 게 점점 좋아하는 감정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말이 너무 많았지? 줘야 되는데 그지? 주기로 했는데. 한 단계 높아진 교육에 촐랑아? 확 달라진 촐랑이의 반응. 역시 과거 기억이 무섭나 봅니다. 진짜 저것 때문에 3살 버릇 80 간다던데 어쩌면 좋아나. 이렇게 흥분할 때는 자기도 흥분도가 팍 올라가 버리면 자기 자신을 잃어요. 그냥 안으세요. 품에 안길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제2의 촐랑이. 촐랑! 잘했어. 이럴 때는 주의를 끌어 흥분을 가라앉히고 교육에 집중하게끔 합니다. 잘했어. 시간을 7초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안겨있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4단계 교육. 잘했어. 잠시만 다시 내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이게 흥분도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계속 칭찬을 하고 흥분도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하면은 점점 습관이 되고 안겼을 때 칭찬받고 간식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 흥분도가 낮아지고 이 안기는 걸 좋아하게 될 거예요. 흥분을 진정시키는 과정도 중요한 교육 중 하나. 잘했어. 좀 더 빠르게. 가족 구성원 모두가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반려견의 교육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안고, 기다리고, 간식 주고. 어렵지 않으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그렇지. 시간 줄어들고 있어요. 뭐야? 얘 뭐죠? 널수 이럴수. 쟤 내 딸 맞아요? 자, 못 믿겠다면 다시 한번. 와우, unbelievable. 설쌤도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변한 촐랑이. 아우, 우리 어머님들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그간 고생 많으셨죠? 특히 콕이 너도 고생 끝이야. 이제 행복 시작이라고. 이 행복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도록 다경 가정을 위한 팁 나갑니다. 다경 가구에서 생기는 문제 행동을 해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바로 규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줄 때도 서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준다거나 또 하나 뭔가 보상을 해줄 때도 그 순서가 필요합니다. 순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사람의 이런 입장을 의인화해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부터 자꾸 챙겨주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거는 개들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강아지들 사회에서는 조금 더 강하거나 질투심이 많은 아이들을 먼저 챙겨주는 게 그 규칙을 꾸준히 이어가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견 가정의 식사 규칙 배워볼까요? 그래서 이거는 다 치워놓을 거예요. 새 아이들한테는 자율배식이 아닌 제한급식, 그리고 위치는 다 딱딱 정해서. 그럼 우리가 방마다 아이들의 위치를 한번 정해볼게요. 촐랑이
촐랑이가 안방도 좋아해요. 그러면 촐랑이는 안방으로 가죠. 촐랑아 가자. 네. 순서는 질투가 많은 촐랑이 먼저. 자, 네, 요 안에다 넣어주세요. 네. 그 다음은 타코, 옳지. 마지막 고기. 혹시 모를 싸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순서인데요. 생활 속 모든 순서에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한 10분 정도에 밥그릇 다 챙기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규칙은 규칙. 각자 편안한 식사를 마쳤다면 밥그릇 수거도 앞서 정한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다 먹었네요? 그리고 진짜? 식사 시간에 가장 중요한 팁. 잘했어. 그릇을 다 수거한 후에야 차례대로 방에서 나오도록 하는데요. 이 또한 경쟁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오케이. 네. 왜 이제야 이걸 알게 됐는지. 하지만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겠죠?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이 다 맞고 이게 옳은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완전 다 잘못된 행동이더라고요.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 나쁜 건 없고 문제 많은 주인이 있을 뿐인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제가 항상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 오늘이 시작입니다. 꾸준히 해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마에게 화풀이하던 촐랑이의 못된 버릇도 좋아지고 있다는데요. 증거 영상 보실까요? 함께 노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는 모녀. 친구같이 잘 지내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요. 포기 타코, 촐라,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살게요. 외식고기 가족과 오래오래 행복하길 앞으로도 쭉 노력해 주실 거죠? 약속!